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 시간까지 저희는 영유아 교수 방법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론들을 살펴봤는데요. 우선 영유아를 가르치기 위해선 영유아가 어떤 대상인지 알아봐야겠죠. 이번 시간에는 영유아들의 발달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아기 발달에 대해 살펴볼 텐데요. 출생 시기부터 만 2세까지, 출생 후 2년까지를 우리는 보통 영아라고 부르게 됩니다. 영아 시기는 제1성장 급등기라고도 부르는데요. 태내기를 제외하고 엄마 뱃속에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가장 빠른 그리고 가장 눈에 두드러지는 발달을 보이는 시기가 이 영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영아기 아이들은 첫 1년 동안 거의 신장은 한 1.5배, 체중은 3배 정도의 급격한 증가를 보이는데요. 자라는 게 정말 눈으로 쑥쑥 보이는 아이들이 이 시기 아이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한 2달쯤 되면은, 2돌 무렵쯤 되면은 성인 키 한 절반가량, 그리고 체중은 출생보다 한 4배 정도 증가하게 되는데요. 이 시기 아이들은 골격이 성장하면서 고라 현상을 보이게 됩니다. 고라 현상은 그냥 쉽게 생각해서 뼈가 만들어지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뼈가 만들어지는 시기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아직 그 영아기 시기에는 뼈가 완성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영아를 처음 잡을 때라든지 혹은 영아가 어디 부딪히거나 해서 물리적 충격을 받게 될 경우 성인은 그냥 잠깐 부딪히고 그냥 좀 약간 둔탁한 고통이 왔다, 그냥 부딪혔네 라고 인식할 정도라도 영아에게는 자칫 뼈가 부러지거나 금이 가는 그런 좀 치명적인 손상으로 전환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유아 교사는 영아 시기에 특히 주변 환경이 안전하도록, 그리고 영유아가 물리적 충격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아이들은 머리 부분이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는데요. 태어난 이후에는 머리를 제외한, 물론 두뇌도 같이 발달을 하지만 몸통이 가장 빠른 성장 속도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출생 시기에는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한 신체의 4분의 1 정도가 두뇌의 크기라면 점점 자라서 한 2돌쯤 됐을 때는 성인의 5분의 1, 그리고 성인 시기에는 한 8분의 1 정도의 크기가 머리 크기가 되겠죠. 이런 신체 비율의 변화는 중력이 중심이 변화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중력 중심의 변화는 결국 이 아이가 몸을 지탱하고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의 기본이 됩니다. 아이들 시기 생각하시면 아이들 그냥 가만히 앉혀놓거나 했을 때 뒤도 잘 넘어지는 걸 생각할 수 있을 텐데요. 아무래도 무거운 걸 뭔가 지고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 뒤도 넘어가거나 중심을 잡기가 더 어렵겠죠. 아직 뼈가 발달하지 않은 상태에서 큰 머리를 지탱하고 무게중심이 두뇌 쪽으로 가 있다 보니까 쉽게 넘어질 수 있는 게 영아기 아이들의 특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출생할 때 신생아들은 고개도 잘 못 가늘지만 생후 한 1개월쯤 되면은 엎드린 자세에서 고개를 들 수 있죠. 이 시기에는 모로방사라든지 바빈스키 반사처럼 그냥 생체 프로그램된 그런 본능적인 반사 운동을 비롯해서 대소근육 운동, 기본 능력을 획득하게 됩니다. 소근육 발달은 안에서부터 바깥으로 발달하는 근원 발달 원칙에 의해서 팔, 손, 그리고 손가락 순서로 발달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시기 아이들 같은 경우 좀 미발달된 상태에서는 성인처럼 펜을 짚는다거나 할 때 손가락을 이용하지 않고 손 전체로 혹은 온몸을 덤벼서 물건을 잡는 특성을 보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아이들의 발달적 특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걸음마기가 되면 점차 아이들이 정교하고 섬세한 운동기술을 발달시키는데요. 이러한 운동신경의 발달은 반사운동을 의도적 신체 행동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의도적 신체 행동이 가능하다는 것은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그리고 의지를 갖고 내 몸을 움직일 수 있고 주변을 탐색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그런 운동 능력을 획득한다라는 의미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신체 운동 발달에 대해 몇 가지 이론적 관점이 제시되고 있는데요. 먼저 성숙론적 관점에 의해서는 아이들이